안녕하세요 여러분. 잠재의식을 통해서 잠재력을 끌어내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 잠재력을 끌어낸다고 하는 것이 무슨 수학 공식과도 같은 건 아닙니다. 분명히 마음의 영역이기 때문에 상당히 모호하고 어렵고 또 그 방법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정의내리기가 쉽지 않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찾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한계에 부딪히거나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공부가 잘 되지 않을 때 막연한 푸념을 늘어놓는 일들이 참 많죠. 그런데 그런 푸념이 잠재력을 끌어내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론적으로 말해서 좀 더 정확한 질문이 필요합니다. 질문을 정확하게 하는 것처럼 정확한 상황 파악, 현실 파악을 하는 게 먼저고, 그 다음에 이러한 정확한 상황을 잠재의식에게 전달해 주려고 하는 것이 방법일 수 있다. 바로 그겁니다. 확실한 생각이 도움이 된다. 잠재력을 끌어내는 데는 좀 더 생각이 명쾌해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많이 하는 그런 푸념들 중에 이런 것들이 있죠.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어. 무엇을 좋아하는지 모르겠고, 좋아하는 것도 없고, 원하는 것도 없는 것 같아. 이제 다 끝났어. 이런 말들은 잠재의식을 말 그대로 잠재웁니다. 생명 유지 현상 외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살아는 있게 해드리는 뭐 그 정도. 그냥 단지 잠재력을 살아있는 데에만 사용하고 그 이상의 것은 끌어내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면 푸념 때문은 아닐까. 왜 그런가에 대해서 이 잠재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력과 연결되어 있다고 했었죠. 근데 이 상상력을 쓰지 않는 경우에 잠재력은 웬만해선 잘 발휘가 되지 않습니다. 그 푸념들은 상상을 끊어버리겠다, 상상 따위는 하지 않겠다라는 선언과도 같은 말들이거든요. 전부 명확하지 않는 말들로서 모호함을 나타내고 있죠. 이 모호한 표현은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의 잠재의식은 분명히 감각적이고 본능적이고 직선적인 존재, 그런 것인데 스스로 현재의식에서도 좀 더 선명한 정보, 선명한 어떤 생각, 선명한 단어, 말, 이런 걸로 상황을 분명히 알려줘야 되는데 여기서 특징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는 이것들이요. 사실은 내가 보는 것은 잠재의식이 먼저 봅니다. 간뇌에 있는 시상에 편도체나 우리가 이제 해마 부분이 있다고 했는데 그 부분은 잠재의식 영역에 속해 있다고 할 수 있죠. 걔네들이 먼저 봅니다. 그리고 대뇌의 인식은 그보다는 다소 늦게 나타나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알려주기 전에 현재의식이 잠재의식에게 무언가를 정보를 주기 전에 잠재의식은 사실 다 알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상황을 모든 것을 알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어쨌든 현재의식도 이 잠재의식에게 정보를 전달해 줄 때 이것은 생각이죠. 말이고요. 그 말과 생각이 잠재의식을 이용하는 데 써지려면 분명히 더 선명해야 됩니다. 명확해야 되고요.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려는 그 시도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하게 저지르는 어떤 실수 같은 것이 있는데 그게 말로서는 이제 더 열심히 해야 되겠어. 더 열심히 하자. 뭐 이런 거요. 열심을 강조하는 것은 사실 이건 실수와도 같습니다. 이런 열심을 강조하는 말이 우리의 문제 해결을 가로막는다면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 하지 않을까요? 혹자는 이러한 지금과 같은 저성장의 시대에서 열심만으로는 통하지 않는다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건 뭐냐면 열심히만 해서는 안 되는 시대에 와 있다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잠재 능력을 끌어내는데 분명히 좀 더 남다른 생각이 필요하다면 지금 얘기한 열심이라는 것이 통하지 않는 이 저성장의 시대에서 우리는 열심을 강조하는 것을 그만해야 한다. 그럼 무엇을 찾아야 할까요? 조셉 머피는 이렇게 말합니다. 정신력이 아닌 상상력을 이용하라고. 또한 우리의 욕구와 상상은 항상 또 자주 충돌한답니다. 잠재의식은 모순된 두 가지 명제 가운데서 더 강한 하나를 받아들인답니다. 그때 누가 선택되느냐? 더 강한 놈이. 잠재의식은 더 강한 하나를 받아들인다면 이 명제에 입각해서 앞에 했던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거들떠 볼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다. 차라리 잠재의식에게 도와달라고 얘기하는 편이 더 현명하겠죠. 자신의 욕구가 분명히 방법을 찾고자 하면서도 말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다고. 이 말은 모순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됩니다. 거기서 좀 더 진실되고 솔직한 표현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방법을 찾고 싶어라고요.
이런 말들을 하게 되는 원인 속에는 의지만이 해법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이에요. 내 의지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을 거라는 착각 때문에 자꾸 의지에만 내 의지가 모든 것의 해법이다라고 믿고 있어서 그래서 열심을 강조하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문제의 장애물에 부딪혔는데 벽에 부딪혔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다고 거기서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거죠. 그리고 기껏 떠올린 게 더 열심히 해야 되겠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보통 지식에만 의존합니다. 알고 있는 것이 전부다라고. 그래서 뭔가 새로운 상상이나 새로운 믿음 따위는 가지려 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굳어있는 거죠. 유연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행동은 어떻게 돼야 될까요? 진심으로 도움을 요청하면 절대로 거절할 일이 없는 잠재의식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다. 그 방법을 우리는 찾아야 됩니다. 또한 막연한 말로 억지스럽게 끌고 갈 수가 없는 잠재의식의 특성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해법을 충분히 알고 있는 잠재의식에게 여러분이 이렇게 얘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더 열심히 해야 돼. 열심히 공부해야 돼. 열심히 하자고. 안 그러면, 그렇게 안 하면 너 실패할 거야. 안 될지도 몰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모습과 같다면. 물론 잠재의식은 직선적이고 순종적이어서 지금과 같은 감정적 대응만을 하진 않을 걸로 보여집니다만 어쨌든 적어도 잠재의식은 현재의식의 억지스러운 강요에 강한 거부감을 나타내는 것처럼 보인다. 따라서 우리가 찾아야 될 방법은 뭐냐면 협력을 요청하라.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거죠. 조화를 찾는 방법을 항상 끊임없이 생각해야 됩니다. 현재의식과 잠재의식의 조화. 조화로운 것을 이루어내는 것에 관심을 많이 가지면 됩니다. 항상 조화를 제1 목표로 삼는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믿음의 위력을 계속 확인해야 됩니다. 잠재의식의 능력을 믿지 않으면 걔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믿는 것에서부터 분명히 그 잠재의식이 끌어내진다면 거기서 마음을 열 수 있는 힘이 키가 하나가 있습니다. 믿어줄 때 잠재의식은 열립니다. 그런데 내 관심이 도대체 무엇을 보고 있는지 끊임없이 확인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장애물을 지금 벽을 보고 있는 건지 아니면 해법을 보고 있는 건지 소위 길을 보고 있는 건지 그 관심이 어딜 향해 있는지가 문제 해결책과 같다고 볼 수 있죠. 무엇을 믿고 있는지가 해결책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